안녕하세요 여러분, 달 것을 리뷰하는 남자 보입니다. 드디어 22년 보조금이 시도별로 하나씩 오픈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동 스쿠터를 구매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제 고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될 테니까요. 물론 나중에 추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전동 스쿠터 구매 전에 꼭 알아야 할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보조금 제품의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조금으로 판매되는 정기 제품은 다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이 줄어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조금은 처음 책정된 연도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다가 일정 연도가 되면 소멸하죠. 전기차도 전동 스쿠터도 마찬가지인데요. 22년이 되면서 21년 대비 실제 전동 스쿠터 보조금이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작게는 5%에서 크게는 15%가량 보조금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이로 인해 판매 가격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100만원 초중반대에 판매되던 제품들이 100만원 후반 혹은 200만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빨리 사라 라는 이야기는 절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신중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 환경을 고려해서 구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조금에 기대서라도 빨리 사야겠다라고 할 만한 제품은 글로벌 브랜드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조차도 제품에 대한 이야기지 서비스나 기타 품질까지 모두 포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과 소형에 대한 분류 선택 부분입니다. 요즘 배달 용도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보험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영과 소형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선 경영과 소형이라는 구분은 보험상에서 제품의 출력을 구분짓기 위해서 분류해 놓은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영은 엔진 기준 50cc 미만으로 분류되고 소형은 엔진 기준 100cc 이하로 분류가 됩니다. 그 위로 100cc 이상은 중형, 특수한 형태의 제품은 기타형으로 별도 구분되는데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최대 보조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경영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분류별로 책정 방법도 상당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기 스쿠터의 특성상 경영 제품도 잘만 개발한다면 도심 이동용으로는 충분히 잘 활용이 가능한 제품군인데 보조금 영역에서 사실상 경영을 배제하는 체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소형을 고르게 되는데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면 경영은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처음 구매할 때 지불 금액이 스펙 대비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실제 성능도 최대 속도 60km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km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보험료가 굉장히 싼데 만 26세 기준으로 첫 책임보험이 약 30만원대, 3년차부터는 10만원대 이하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유상보험 적용 시에도 연간 100만원대 초중반 정도로 책정되는 후기가 있는 만큼 유상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소형의 경우 경영 대비 보조금이 많고 실제 성능이 일반적으로 80k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km 정도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 26세 기준 첫 책임보험이 약 50만원대, 3년 기준 약 20만원대 정도면 보통 해결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유상보험 기준으로는 연간 약 200만원대에서 계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차이는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분들이 스쿠터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또는 유상보험을 들기 위한 제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영이 메리트가 있겠고 그 외의 경우라면 소형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가격과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저희 유튜브 댓글로 가장 많이 달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런 제품은 없어요. 일단 대부분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실구매가 300만원 정도 되면 200km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내용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속도 20km로 기어간다면 가능한 제품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속도 기준도 120km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제품은 없어요. 올해 BMW에서 출시 예정인 CE04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예정 가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지금 예약은 받고 있는 것 같던데 1000만원대 후반 정도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쪽으로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드리려면 너무 길어져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기 모빌리티는 긴 주행거리를 위해서 당연히 큰 배터리가 탑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지급 차량들의 배터리량을 보시면 대부분 2에서 5kW 내외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론상 2에서 5kW의 출력을 1시간 동안 낼 수 있는 양의 배터리라는 소리예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전동 스쿠터들의 스펙과 성능에 비춰봤을 때 실제 속도가 평지 기준 100km/h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약 10kW 이상의 모터 출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0kW의 배터리량을 가지고 있어도 이론상 100km 속력으로 1시간도 주행하기 어렵다는 소리죠. 결국 100km의 속력으로 200km를 주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kW 이상의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가격과 포지션상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CE04의 배터리량이 8.9kW입니다. 스펙상 최대 120km의 속력을 내고 WMTC 기준 주행거리는 130km입니다. 이 데이터를 참고하면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동 스쿠터의 현실적인 주행거리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표면상의 수치적인 스펙과 실제 체감 성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품의 수치적인 스펙이 주행거리와 최대 속도 등과 직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늘 모터냐, 중앙구동 모터냐, 직결 모터냐에 따라서도 체감상 차이가 크게 나고요. 어떤 제조사들은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주행시 출력을 과도하게 제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제조사들은 체감 출력의 상승을 위해서 주행거리를 포기하더라도 초중반 출력을 높게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스펙과 환경부 평가만 보고서는 실제 주행 만족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최대한 주행 질감에 대한 이야기를 다소 쓸데없더라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요. 최대 속도나 주행 거리는 사실 환경부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으니까 실제 탔을 때 체감 느낌과 성능 전달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편입니다. 결국 이 부분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저희 채널 같은 리뷰 채널을 참고하거나 실제로 장시간 타보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 후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그냥 저희 채널 열심히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산 전동 스쿠터다, 자체 개발이다, 국산 배터리다, 이런 단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 전동 스쿠터를 고를 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는 브랜드 가치에 대한 내용들 뿐입니다. 구글에 브랜드 네임을 검색해서 해외 기사가 얼마나 있는지, 어느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실제로 해외 유저들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검증된 제품인지를 찾아보는 것만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들입니다. 만약 해외에서 브랜드 가치가 없고 인지도가 없다면 그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비교적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해외에서 인지도를 가지고 판매 중인 전기 이륜차 회사는 예전엔 거의 없었지만 22년도 기준에는 정말 많아졌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국내에 들어온 브랜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NIU, 고고로, 슈퍼소코 이 세 가지 브랜드 정도. 좀 더 넓게 보자면 이쿠터나 블루샤크까지 볼 수 있을 텐데, 결국 실제 판매 후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솔직히 찾기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채널 좋아요, 구독. 아무튼 글로벌 브랜드는 비교적 선택이 쉬운 편이라는 소리고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나머지 바이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복불복, 케바케를 각오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엔진 바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혼다, 스즈키 같은 브랜드만 사는 건 아니니까요. 결국의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구매 전에 귀찮더라도 검색을 좀만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전동 스쿠터는 지금 아무나 막 사도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필요 목적과 부합하도록 구매를 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진행할 때 이용할 환경의 교통 상황, 사용자의 나이, 사용 목적, 하루 총 주행거리, 충전할 장소 및 환경, 이 5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동하는 경로에 길 상황이 얼마나 혼잡한 시내길인지, 혹은 얼마나 쭉쭉 뚫려있는 국도 같은 길인지를 기준으로 필요한 제품의 성능을 고려하게 됩니다. 어차피 혼잡하고 달리기 힘든 경우라면 최고속이 그렇게 빠른 제품은 필요 없겠죠. 반대로 국도 같은 길이라면 초고속이 80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 사용자의 나이,
사용 목적을 더해서 경영과 소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루 총 주행거리를 편도 또는 왕복으로 계산했을 때 전동 스쿠터의 전체 주행거리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보통은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50km 정도라고 쳤을 때 하루 이동 거리는 35km 안쪽이면 아주 안정적이죠. 수치상으로 약 70% 정도의 주행거리 안쪽으로 들어온다면 이용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겨울철을 대비하고 각종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한다면 50% 안쪽으로 계산하면 더욱더 안전하고요. 마지막으로 충전을 어디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배터리를 빼지 않고 직접 충전해서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집에서 충전을 해야 한다면 어디에 제품을 세워두고 배터리를 들고 얼마나 이동해야 하는지도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끝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전동 스쿠터 고를 때는 오늘 말씀드린 사항만 다 지켜도 구매 후에 후회할 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동 제품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전동 제품만의 한계점과 특장점을 둘 다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겁니다. 만약에 하루 100km를 배달할 용도로 전동 스쿠터를 구매하겠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행동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밤에만 내가 배달을 하는데 50km 정도밖에 안 한다. 그리고 그걸 밤에만 한다 라고 하면 그건 꽤 탁월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왕복 거리가 50km다. 아쉬울 수 있겠죠. 반대로 하루에 7km 정도 출퇴근하는데 그 사이에 주유소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끝!